명사 파트에서 by와 until 차이점을 묻는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by는 동작의 완료에 사용되고 until은 지속의 의미를 가질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자. 첫 번째 문 보시겠습니다. The driver said he would return by noon. The driver, 그 운전자는 said 말했습니다. He would return, 그가 돌아올 거라고 by noon, 정오까지 돌아오겠다고. 어떻습니까? 동작이 완료됐냐 아니냐? 완료된 거지. 완료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뭘 통해서 우리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return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는 거야. said가 아니라. 그는, the driver는 said 말했습니다. 그는 정오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지. 자, return, 돌아오는 거지. 자, 잠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돌아올 때 있지. 한번 돌아오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니? 발을 봐. 이게 이제 우리 문에서 만나기로 했어. 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문에 딱 도착했어. 도착하면 끝났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도착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발을 이게 발이야. 발을 살짝 놓는다. 될 수 없죠? 한번 놓으면 끝이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죽어도 끝이지. 동작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All arrangements should be completed by February. 모든 arrangement는 should be completed, 완성되어야 한다. by February. February까지 완성되어야 된다. complete란 동사도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치? complete이란 동사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You had better file the report by tomorrow if you don't want to get reprimanded. You'd better file the report by tomorrow. 당신은 내일까지 리포트를 내는 게 좋겠다.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욕먹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제출하는 게 좋겠다. file, 제출도 뭐니? 한번 내 손에 들어왔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내 손에 들어오는 시점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동작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until 보시겠습니다. 지속의 의미를 갖는 동사 keep, remain, stay 등과 함께 쓰여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므로 변화가 없이 상태가 지속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We will wait until he shows up. 우리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자, 기다리는 모습 어떠니? 지속적이죠? 1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거 아니야. 그치? 상태의 지속이 되겠습니다. 이때 문장 보시면은 Some students tend to put off writing term papers until the last minute. 몇몇 학생은 tend to put off writing term papers. term papers 쓰기를 put off, 미루는 거지. 오케이? 미루는 경향이 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때 tend to put off writing 같은 경우도 말이죠. 상태의 지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는 5시까지, 잘 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5시까지 영어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할 때는 봐. until 써야 돼, by 써야 돼? 그는 5시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땐 by 써야 될까요? until 써야 될까요? by 써야 될까? until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자, until이라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볼까? by 써야 된다. 손 안 들면 그건 병신이지. 그래서 내가 좀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by 써야 될까? until 써야 될까? 좀 어렵죠? 그는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 동작이 완료된 것 같기도 하고 상태가 지속된 것 같기도 하지. 헷갈리잖아. 그치? 근데 누군가 공부한다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쭉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상태의 지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쓰겠습니까? until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와 until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말이죠. 그 앞에 동사가 keep, remain, stay가 있으면 무조건 뭘 쓰면 되겠습니까? until 쓰는 거야. 하지만 헷갈리는 동사 있습니다. 공부하다 같은 것들, 축구하다 같은 것들, 이런 것은 딱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렇지? 딱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도착하다. 한 번 도착하면 끝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은 by와 함께 쓰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은 until과 함께 쓸 수 있어야겠다. 자, 다음에 add on in.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보통 at은
한 시점에 때로 몇 시, 몇 분, 몇 초, 정오, 새벽, 밤, 시대의 전환기에 쓸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수어처럼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읽어보자. At dawn, at 4 o'clock, at lunch, at midnight, at night, at noon. 반면에 오는 요일, 날짜, 어떤 날, 특정일의 아침, 저녁, 밤 소속을 표시할 땐 오를 쓴다. 읽어보자. On a sunny June morning, on Monday morning, on Sunday, on the 12th of October, on a rainy night, on New Year's Day. 그래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on Monday morning 잠깐 볼까? 원래는 뭡니까? 아침에는 in the morning이지. 그런데 on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이죠. 어떻습니까? 특정한 날의 아침이지. 해석상 특정한 날의 아침일 때는 전치사 in 쓰지 않고 on을 쓰면 되겠습니다. on Monday morning. 자, 그 뒤에 보시면 말이죠. 맨 마지막에 on a rainy night. 원래 밤은 뭐죠? s 쓰지. 하지만 at a rainy night 쓰지 않고 on a rainy night 썼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날의 밤이거든요. 비가 오는 것은 특정한 날의 밤이지 일단은 s 쓰지 않고 o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on a rainy night 에서 전사 on을 쓴다는 점도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이는 연, 월, 계절, 오후, 오전을 표시할 때 쓸 수 있다. 읽어보자. In 2000, in May, in spring,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in the 12th century. 오케이. 자, 다음에는 in, after, within 보시겠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고를 나타내며 보통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인다. We will be back in less than an hour. 우리는 1시간 미만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We will be back. 어떻습니까? 미래지. 전세인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After는 보통 과거 시제와 함께 씁니다. I came back after 2 months. 나는 2달 후에 돌아왔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with는 일정한 기간 이내를 나타내는데 with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거 볼게. I'm ready to accept your proposal with the proviso that you meet your obligations within the next 2 weeks. 해석하면은 I'm ready to accept your proposal.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With the proviso that 뭐뭇을 조건으로 해서 you met your obligations. 네가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해서 within the next 2 weeks. 다음 2주 내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위로 들어가서 말이죠. in과 after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은 말이지 뭐뭐 이후란 말이야. 뭐뭐 안에가 아니다. 오케이. 뭐뭐 이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We will be back.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In less than an hour. 1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1시간 내에 돌아온다는 게 아니야.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돌아오는 것이죠. 밑에 문장 보시면 I came back. 나는 돌아왔습니다. After 2 months. 2달 후에 돌아왔다지. 이처럼 in과 after는 다 뭐뭐 후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in이 장소 개념일 때는 뭐뭐 안에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시간과 쓸 때는 시간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n, after 모두 다 후인데 일반적으로 in은 미래 형주 동사 을과 쓰이고 after는 과거 표시 동사와 쓴다는 것이지. 저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해석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은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략한다니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그 전에 말이죠. 앞에 부분에서 중요한 수고를 빼뜨렸는데 with the proviso that 무슨 말이죠? 뭐뭐라는 조건으로 수고죠. with the proviso that 뭐뭐라는 조건으로 이때 전치사 with 대신에 on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nder proviso that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with the proviso that, under proviso that 뜻은 뭐뭐라는 조건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한번 읽어보자. with the proviso that, under proviso that 전사 on과 이때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은 She solved the problem in 5 minutes. 이 문장하고 She solved the problem for 5 minutes 이 문장과 전사 in과 for의 차이점이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은 말이지
She solved. 그녀는 풀었습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In 5 minutes. 5분 만에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5분의 경과하는 시점에 문제를 풀었다야. 반면에 for를 쓰게 되면은 5분 동안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답을 구했는지 구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solved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In 5 minutes. 5분이 경과한 후에 문제를 푼 거야. 하지만 She solved the problem. 그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for 5 minutes. 5분 동안 문제를 풀었지. 5분 동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냥 기간이 5분이었다는 것이. 5분 동안 수학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in을 썼으면 5분이 경과한 뒤에 해결을 했다는 얘기거든. 차이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in을 썼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for를 썼을 때는 그 기간 동안 노력했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말이죠. for, during, through, in.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for는 수사를 동반하여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has been, 자, he를 한번 넣어주세요. He has been studying in the library every night for the last 3 weeks. 자, 여기서 보시면 He has been studying in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 for the last 3 weeks. 지난 3주 동안에. 자, 가만히 보시면 for 다음에는 the last 3 weeks. 수사가 나왔지. 자, 보통 for는 뒤에 수사가 나오고 이때 쓰는 동사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have been studying, 현재 완료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during은 잘 보자. 특정한 기간에 명사를 동반하여 동작 상태의 계속을 나타낸다. 수사를 동반해도 수사 앞에 더나 지시형용사가 오면 during을 쓸 수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For a week during the vacation, I stayed there. 자, during 다음에 the vacation. 이것은 수사 아니지. 사건, 사고지. 이럴 경우에 during을 씁니다. 그런데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met many friends during the 3 years I have been in Europe. 자, during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3 years. 수사가 있지. 원래 수사가 있으면 뭘 쓰겠습니까? for를 써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for를 쓸 수 없고 during을 써야겠습니다. 이유는 3 years 수사 앞에 정관사 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for 플러스 수사인데 수사 앞에 정관사 더를 쓰면 for를 쓸 수 없고 during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3 years가 될 수 있어야겠다.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포기한 거야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자. For 3 years. During the 3 years. 알겠습니까? 정관사 더가 없으면 for를 쓰는 것이고 정관사 더를 붙이면 during으로 고쳐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through라는 것은 뭐하는 동안 내내 이 뜻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표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It rained through the night. 밤새 비가 왔다. 즉 밤에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왔다지. 그것은 해석성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문법적인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in 나왔죠? 미국 영어에서는 no, not, last, first, only 최상급 다음에 for 대신에 in을 사용한다. 무슨 말일까요? I haven't seen you in ages. 앞에가 어떻습니까? haven't에서 부정어 떴지. 이럴 경우는 기간 표시를 하더라도 for 대신에 in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 보시겠습니다. It was the coldest day in 10 years in Washington. 10 years, 수사지. 보통 수수 앞에는 in을 for를 씁니다. 근데 in을 쓴 것은 앞에 어떻습니까? The coldest day, 최상급이죠. 이때는 for 대신에 in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해보자. for, during, through, in에서 주목할 것은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오지. 보통 동사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during 다음에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숫자라더라도 앞에 정관사 더가 있으면 during 쓸 수가 있다는 거지. through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보통 in 다음에 숫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for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in 다음에 숫자를 쓸 때가 있죠. 그 앞에가 부정문이거나 최상급 따위고 있을 땐 in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어떤 말을 쓸 때 가능할까? 읽어보자. No, not, last, first, only, 최상급. 다시 한 번 더. No, not, last, first, only, 최상급 다음에는 for 대신에 in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이면 잘 나오거든요. begin, start는 시작을 표시할 때 from과 쓰이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일까?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School begins. 학교가 시작된다. at 9 o'clock. 9시부터 시작한다지. 학교는 9시부터 시작하다지. 보통 해석상 부터는 뭘 씁니까? from 쓰죠. 뭐뭐부터 뭐뭐까지 할 때 부터는 from을 쓰거든. 하지만 start라는 말과 begin이라는 말과 쓸 때는 from 쓸 수 없고 뭘 써야 돼? as를 쓴다는 얘기야.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밑에 한번 보시면 School begins from 9 o'clock. 학교는 9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야. begin, start는 뒤에 from 쓸 수 없고 다른 전치사 at나 on이나 in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begin from, begin start는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처음 보시겠습니다. 자, from her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할 때 그때는 start나 begin 다음에 from 쓸 수 있어. 그건 뭐니? 장소 개념일 때 가능한 거지. 하지만 시간 개념일 때는 start from, begin from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위치 표시 보시겠습니다. 자, 위치 표시도 중요합니다. 먼저 F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보자. She lives at 78 Maple Street. 여기 지금 S를 썼죠? 그녀는 산다 78번 메이플 스트리트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S를 써야겠습니다. 왜냐면 보자. 78은 뭐가 되겠습니까? 번지수가 되겠죠? 이처럼 번지수를 표시할 땐 S를 써야지 맞겠습니다. 자, 번지수를 표시할 땐 S를 쓴다는 점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She lives on East 135 스트리트로 됐죠. 근데 135 뒤에 뭐 붙었어 지금? TH, 서수가 됐지. 이럴 때는 뭐니? 이 자체가 거리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S 쓰지 않고 전치사 on으로 쓸 수 있어야겠다.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말하면, 자, 보자. 오케이? 자, 135가 나왔을 때는 뭐니? 이것은 번지수야. 전치사 s를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죠? 거리명이야. 그 다음 전치사 on을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뒤에 th, 서수가 아닐 때는 말이죠. 즉, 기수일 때는 번지수로서 s를 써야겠고, 서수일 때는 거리명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on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on, to 구별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두세 차례 나왔었는데 많이는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자. 당산동 is located in the south of Seoul. 당산동은 서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당산동은 서울 안에 있는 거지. 그때는 전치사 i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China is located on the north of North Korea. 중국은 북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중국과 북한은 경계를 이루고 있지. 이처럼 경계를 표시할 때 전치사 on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접해 있죠. 딱 붙어 있잖아. 경계를 표시할 땐 on을 쓴다. 반면에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Japan lies to the east of Korea. Japan은 한국의 동쪽에 있지. 하지만 붙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지. 이 다음 전치사 to를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in은 내부에, on은 경계에, to는 떨어져 있을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on 보시겠습니다. 근거와 의존 보시겠습니다. 자, 좀 힘들더라도 잘 계속 보자. Even those who argue against it do so on the grounds that if it had not been built, some better system would have been devised. 자,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볼까요? Even those who argue against it. 심지어 그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조차도 do so, 그렇게 한다. On the grounds that, 밑줄 보겠습니다. On the grounds that, 무슨 말이죠? 뭐뭐를 근거로 해서 또는 뭐뭐를 조건으로 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On the grounds that, 뭐뭐를 근거로 해서 또는 뭐뭐를 조건으로 해서. 보통 근거를 표시할 땐 전치사 on을 쓰거든. 여기에 on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On the grounds that, 뭐뭐를 조건으로 해서, 뭐뭐를 근거로 해서. Even those who argue against it. 자,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do so, 그렇게 한다. On the grounds that, that이야를 근거로 해서. If it had not been built,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some better system, 보다 나은 시스템이 would have been devised, 고안되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자, 다른 것은 몰라도 on the grounds that, 전치사 on에 중심 둘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자. on the grounds that. 한 번 더. on the grounds that.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As this turbulent summer for the market draws to close,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on an almost real-time basis what insiders are doing.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문장만 앞에 as가 있으면 뭐뭐시기 때문에 뭐뭐심으로 라고 해석하죠.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s this turbulent summer of the market draws to a close, draw to a close 라는 말은 끝나다란 말이죠. draw to a close는 끝나다야. draw to a close, 끝나다. As this turbulent summer of the market, 시끌벅적했던 여름 시장이 draws to a close,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있으므로 it will be interesting, 그것은 재밌겠다. 그게 맞는데 to see, 관찰하는 것은. 자, 다음에 on an almost real-time basis, 무슨 말이죠? 실시간에 근거하여 란 말이지. on an almost real-time basis 라는 것은 실시간에 근거하여. on an almost real-time basis, 실시간에 근거하여. 뭘 보는 거야? What insiders are doing, 내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 자,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s this turbulent summer for the market draws to a close, 시끌벅적했던 여름시장이 끝나고 있으므로 it will be interesting, 그것은 재밌을 것입니다. 그게 뭔데? to see, 보는 것. 뭘 보는 거야? What insiders are doing, 내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 On an almost real-time basis, 실시간에 근거하여. 자,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여름시장이 끝나고 있으므로 내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본다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basis는 앞에 전치사 on을 쓴다는 것이죠. on the basis of, 뭐뭐에 근거하여, 이때 전치사 o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이것은 거의 수거점 쓰이죠. on an almost real-time basis. 자, 키포인트는 basis가 있기 때문에 on을 쓴다는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보통 우리가 근거, 의존을 표시할 땐 on을 쓴다는 점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시죠.
I can't live on this small salary. I can't live. 나는 살 수 없습니다. on 뭐뭇에 의지해서 this small salary 이 작은 봉급에 의지해선 살 수가 없다. 그치? 보통 우리가 장소에 살 때는 뭐 씁니까? live in 쓰지. 하지만 봉급 따위에 근거하여 의존하여 살 때는 live o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live on. 그거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진행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e predictions about tornado. Helena led everyone to be on guard. 자, 그래서 on guard 뭐죠? on guard는 계속해서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n guard는 계속해서 조심하다. be on guard, 계속해서 조심하다. 계속해서 조심하는 거니까 진행이면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be on guard를 속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네이도나 헬레나에 대한 무시무시한 예측이 모든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들었다가 되겠지. 그래서 수가 있죠. lead somebody to do. somebody가 투부정사도록 유도하다가 되겠죠. lead somebody to do. 자,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 dire predictions about tornado Helena. 자, 토네이도 헬렌에 대한 무시무시한 예측이 led everyone, 모든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to be on guard, 조심한 상태로 이끌었다. be on guard. 읽어보자. be on guard. 한 번 더. be on guard.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The workers of the factory.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were on strike, 파업 중이다. be on strike, 파업 중이다. 어떻습니까? 상태를 표시하고 있죠? 진행 상태, be on strike. 자, 속으로서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지금 전치사 들어갈 자리에 빈칸을 뚫어놓고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를 묻는 문제가 나오겠지. 자, 항상 전치사에 주목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속 재직 보시겠습니다. I have been on this team since last year. 나는 작년부터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해석상 어디에 소속되다는 be on 쓰시면 되겠습니다. be on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 또는 재직 뭐 같은 말이죠. 자, 밑에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number of judges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 fixed by Congress, not by the Constitution. 미 연방 대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의 수는 is fixed, 고정되어 있습니다. by Congress, 의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에 의해서, not by the Constitution,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치? 자, 미국 대법원에 소속된 판사지. 미국 대법원에 소속된 판사이므로 전치사 on을 써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The number of judges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미국 대법원에 소속된 판사의 숫자. 해석상 소속이지. 전치사 on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엔 above, below, over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ove부터 보자. The sun is slowly rising above the horizon. 자, 키포인트는 above the horizon. horizon 앞엔 전사 뭐습니까? above 써. 자, 두 번째 보시면은 above sea level 보이죠? 이때도 above 쓰시면 되겠습니다. 2 miles above sea levels. 해발 2마일. 그래서 2 miles above sea level. 자, above 씁니다. 암기하면 돼. above the horizon. above the sea level. 자, 그 다음 보시면 he thinks 그런 생각합니다. He's above the rest of us. 그는 우리들 나머지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할 땐 above the rest of us. above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수어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above the horizon. above sea level. above the rest of us. Okay, above the horizon, above sea level, above the rest of us. 다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The sun has sunk below the horizon. 자, 뭐뭐 위로 할 땐 뭐니? above the horizon 썼었죠? 뭐뭐 아래로는 뭐야? below the horizon.
below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temperature is 4 degrees below zero. 영하라고 할 때 우리가 below zero라고 하지. 같이 암기를 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또 옆에 적습니다. 명시대학교 출제가 됐었는데 선 아래 할 때 뭘 쓰면 될까? Under the line 써야 될까요? Below the line 써야 될까요? 선 아래 할 때 우리가 Under the line 쓰고 싶지만 답은 Below가 되겠습니다. Below the line. 선 아래에 Below the line. 자, 시험 문제에서는 Below the horizon, Below zero, Below the line 이 중에서 출제가 되죠. 오케이. 다 수거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over 보시겠습니다. The king had absolute power over his subject. 그 왕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전치사 over를 써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power over, 뭐뭐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있다. power over, 전치 over 주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he plane was flying over Siberia. 비행기가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를 가로지르다 할 때 over를 써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over the Siberia.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over Siberia.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I told him to raise his hands over his head. 나는 그에게 머리 위로 손을 들도록 시켰다라는 말이죠. 자, 머리 위로 손을 드는 것이죠. 수직으로 들고 있지. 그때는 over his hea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is hands over his head라는 것은 머리 위로 손을 들다. raise one's hands over his head. 역시 이 표현들도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암기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Over 60% of the workers in Harvard Hill, Massachusetts are employed in the leather and shoe industry. 자, 보자. Over 60% of the workers. 노동자들의 60% 이상이지. 뭐뭐 이상이라고 할 때는 뭘 쓸 수 있습니까? over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above를 쓰거든? above 쓸 수 없고 over밖에 쓸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뭐뭐 이상할 때 그것이 숫자라면 above 쓸 수 없고 over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above 플러스 숫자하고 expression하고 over 플러스 숫자하고 동그라미를 쳐두시겠습니다. 무슨 숫자 이상으로 할 때는 above 쓸 수 없고 over만 쓸 수 있습니다. over 60%, 60% 이상. 자, 이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사한테 전부 다 수고드립니다. 제거 박테르 전치사, 이유 원인 전치사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수고드리거든요. 자, 시험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수고를 정리해 놓은 것을 불과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자, 따라했습니다. Deprive AOP, Absolve AOP, Cure AOP, Clear AOP, Cheat AOP, Empty AOP, Relieve AOP, Rob AOP. 오케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Steal A from B, Take A from B, Separate A from B, Keep A from B, Hide A from B.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Deprive of, Absolve of, Cure of, Clear of, Cheat of, Empty of, Relieve of, Rob of, Steal from, Take from, Separate from, Keep from, Hide from. 자, 두 번째는 원인 이외 전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Blame for, Celebrate for, Chide for, Compliment for, Condemn for, Criticize for, Praise for, Punish for, Reprimand for, Reward for, Thank for, Acclaim for. 자, 다음에 Castigate for, Censure for, Reproach for, Rebuke for. 전부 다 어떻습니까? 칭찬하다, 비난하다, 감사하다지. 칭찬하는 이유, 비난하는 이유, 감사한 이유,
보통 이유를 표시할 때 전사 for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보자. die of cholera, die of cold, die of consumption, die of hunger, die of old age, die of malady, die of grief, die of shock, die of a heart attack, die of lung cancer. 자, 뭐뭐로 죽다죠. 밑에 보시겠습니다. 또 뭐뭐로 죽다는 이번에 from 쓰고 있습니다. 이거죠. die from fatigue, die from wound, die from overdrink, die from too much care, die from overwork. 자, 뜻은 뭐뭐로 죽다인데 전서 over 쓸 때와 from 쓸 때가 다르죠. 그 뒤에 명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거든. 오케이. out of 보시겠습니다. 보통 out of은 뭘까요? 뭐뭐로 붙어지. out of은 뭐지? 뭐뭐로 붙은데 잘 보시겠습니다. 옆에 쓰시겠습니다. out of는 감정명사와 함께 쓰여 원인을 나타낸다. out of는 감정명사와 함께 쓰여서 원인을 나타낸다. out of는 감정명사와 함께 쓰여서 원인을 나타낸다.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밑에 잠깐 예문 볼게요. The enmity created out of jealousy cannot be reconciled under any circumstances. 보자. The enmity created out of jealousy. 질투로 생긴 증오는 cannot be reconciled. 화해될 수 없다.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질투로 생긴 거죠. 질투가 원인이지. 이처럼 원인 표시할 때는 out of jealousy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정 표시 명사가 쓰는 것은 바로 out of가 되겠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여기 나와있는 명사는 한 번씩 다 출제됐던 것들이죠. 반드시 암기로 하시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오케이. 자, 두 번째, through는 말이죠. 부주의, 과오, 소홀의 명사와 함께 쓰여 간접적인 원인을 나타낸다. 자, 무슨 말일까요?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Sometimes, 종종, plagiarism occurs through carelessness or ignorance. 종종 plagiarism.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plagiarism. 이거 있잖아. 남의 거 베끼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걸? 표절. 감사합니다. Sometimes 종종 plagiarism 표절은 occurs 발생한다. through carelessness or ignorance. carelessness나 ignorance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 through는 뭐지? 부주의, 과오, 소홀의 명사와 함께 쓰여서 간접적인 원인을 나타낸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 표시할 땐 carelessness라든가 ignorance처럼 부주의, 과오, 소홀 명사일 때는 말이죠. out of 쓸 수 없고 through 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인을 표시할 때 감정 표시 명사 쓰면 out of를 쓰는데 감정 표시 명사 아니라 부주의, 과오, 소홀을 표시할 땐 뭘 쓰면 된다? through를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따라했습니다.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through carelessness, through ignorance, 자, through neglect of duty. 오케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주의, 과오, 소홀이죠. 일단 through 함께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치사 수거 모음인데 전치사 수거 모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수거 모음 한 번씩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수거 모음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밀이 읽어보자. under one's hat. 극도의 압력하에 있는 under extreme pressure. 주목할 가치도 없는 beneath notice. 비평할 가치도 없는 beneath criticism. 시간에 맞게 in time. 예정대로 on schedule. 예정보다 빨리 out of schedule. 늦게 behind time. 시대에 앞서서 before the times.
일반적으로 in general, 요약하면 in short, 주의로 손이 파랗게 된 blue with cold, 화나서 당황해서 읽어보자. red with anger, red with embarrassment, 기립박수를 치기 위해 for standing ovation, 업무차 on business, 가까스로 by the skin of my teeth, 거의 50% 차이로 by nearly 50%, 신용카드로 by credit card, 태생은 by birth, 몸이 불편한 under the weather, 18세 미만의 under 18 years, 경멸할 가치도 없는 beneath contempt, 이해할 수 없는 beyond one's grasp, 정각의 on time, 정확히 9시에 right on the nose at 9, 예정보다 늦게 behind schedule, 시대에 뒤져서 behind the times, cut beef long, 특히 in particular, 요즘 of late, 질투하는 green with envy, 두려워서 노여워서 with white fear, 죄송합니다. white with fear, white with rage, 심부름을 보내다 on an errand, 가까스로 by a narrow margin, 현금으로 in cash, 수표로 by check, 원칙대로 by the book. 오케이.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자, 집중하시고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Under one's hat, under extreme pressure, beneath notice, beneath criticism, in time, on schedule, ahead of schedule, behind time, before the times, in general, in short, blue with cold, red with anger, red with embarrassment, for standing ovation, on business, by the skin of my teeth, by nearly 50%, by credit card, by birth, under the weather, under 18 years, beneath contempt, beyond one's grasp, on time, right on the nose at 9, beyond the schedule, behind the times, beef long, in particular, of late, green with envy, white with fear, white with rage, on an errand, by narrow margin, in cash, in check, by the book. 자, 여기까지만 볼 텐데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를 쭉 훑어볼 수 있어야겠지?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났으면 오늘 다 해결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 오케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 특강에서 첫 번째 전치사 종류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처음 본 것이 있었습니다. barring, 처음 봤지? 뜻은 뭐뭇이 없다면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야겠다. 읽어보자. barring. 한번 더 barring. 자, 전사 종류에서 주목할 것은 전치사와 전사가 나란히 쓰여도 이중 전치사로서 맞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지. 오케이? 잠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것과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죠. 전사들은 뭐 나올 수 있습니까? 명사 나올 수 있지, 동명사 나올 수 있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지. 오케이? 이 기본이잖아, 그치?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사 뒤에 부사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온다. 그치? 투정사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온다. 형용사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전사 뒤에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전사 뒤에 접속사로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뭐가 나올 수 없었죠? if와 that은 나올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지. 전사 뒤에 부사 나올 수 있습니다. 전사 뭐일 때? from일 때 가능하다. 전사 뒤에 형용사, 분사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regard, as, be 형태라면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책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본 것은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별이거든. 전사는 뒤에 명사에 있어야겠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치사의 위치지.
저 전사 위치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되게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야. 첫 번째 본 것은 뭐냐면은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맞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 is라는 동사 있고 뒤에 live라는 동사 있지. 동사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 근데 위치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명사인 설명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은 되겠죠. 전사 뒤에 명사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것은 맞는 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는 전사는 말이 여기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위치 말고 that이라면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는 전사를 여기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또한 이때 위치는 뭐니?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했을 때는 in을 여기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뒤에 있어야겠다. 당연하지. in이 앞으로 가면 뭐니? 전사 뒤에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있는 형태니까 틀린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본 것은 뭐냐면 봐봐. I have a chair to sit. I have a chair to sit. 나는 앉을 의자를 갖고 있다는데 이것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앉을 의자면 해석이 가능하지.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chair가 명사거든요.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할 때 이 동사가 자동사라면 뭘 동반할 수 있어야 돼? 전치사를 동반할 수 있어야 돼. sit 자동사지. 의자 위에 앉는 것은 뭐니? 전사 on이 필요하겠지. 이걸 보고선 맞다고 이해하시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길 게 아니라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자, 의문사가 목적일 때는 전사는 보통 문두로 간다. 이렇게 쓰면 어색하다는 것이죠. At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어색하니까 What are you looking at? 로 쓴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전치사 생략인데 첫 번째 부사적 대격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인데 이때 전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명사가 읽어보자. 시간, 거리, 방법, 정도. 그 중에서도 읽어보자. 비율, 속도, 가격, 무게를 표시하는 명사 있으면 앞에 전치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명사 중에서 시간 표시 명사 앞에 읽어보자. This, that, last, next, every 다 붙어 있으면 그때는 뭐니? 앞에 전사를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부사적 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은 형용사적 대격이거든. 명사만 읽어보자.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보통 말이죠. 지금 언급한 명사가 아닌 다른 명사가 비동사 뒤에 있으면 앞에 뭐가 필요하지? 전치사가 필요해. 특히 of가 필요하거든. 하지만 이런 명사는 비동사 뒤에서 전사 없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읽어보시겠습니다.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오케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시간 표시 전치사 중에서 by와 until 있는데 by는 동작이 완료된 것이고 until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도착했다. 이것은 뭐야? 동작의 완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공부한다. 공부는 뭐니?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속할 거 아니야. 즉 지속 가능한 것이면 전부 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until 쓰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전부 다 by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on in 이거 볼 텐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on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아까 밑줄을 봤나요? on Monday morning. 자, 밑줄 가보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on a rainy night. 밑줄 가보자. 월요일 아침에. 그냥 아침은 in the morning이지. 하지만 월요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날의 아침이죠. 전치사 오늘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밤에가 영어로 뭐니? at night이지. 하지만 비 오는 날 밤은 특정한 날의 밤이겠지. 맨날 밤마다 비 오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특정한 날의 밤일 거야. 그치? 그건 전치사 오늘 쓴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after, within에서 주목할 것은 with는 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거든. in과 after인데 모두 다 뭐니 경과한 후에야. 다 후인데 in은 보통 미령 조동사 을과 함께 자주 쓰이고 after는 과거표시 동사와 쓰인다. 이렇게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문장 차이는 말이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을 표시할 땐 for, during, through, in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사실은 for와 during만 중요합니다. for는 뒤에 뭐 있어야 돼? 숫자 있어야 돼. 하지만 vacation, word처럼 사건, 사고 쓸 때 뭘 써야겠습니까? during 써야겠지. 근데 during 다음에 숫자가 나올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숫자 앞에 더가 있을 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핵심만이라도 먼저 잡고 가자. 다음에 begin start. 해석상 9시부터 시작한다면 begin from, start from 쓰고 싶죠. 하지만 begin과 start는 뒤에 from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begin at, begin on 쓸 수 있죠. 하지만 from 쓰지 않는다는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치 표시의 전사에서 보통 주소 앞에서 말이죠. 78, 이것은 뭐니? 기수지. 아, 뒤에 th 안 붙었잖아. 기수 앞에는 전치사 at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35, 다음에 th 붙었죠? 이것은 뭐니? 서수지. 서수 앞에는 뭘 쓴다는 얘기야? on 쓴다는 거야. 기수 앞에는 at, 서수 앞에는 on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in, on, to인데 서울 안에 있니? in 쓰면 돼. 서울과 인천 중간에 있어? on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대전 떨어져 있죠? 그때 뭐 쓴다는 얘기야? to를 쓴다는 것이. 하지만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은 근거 의존인데 이것은 수어처럼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underground that. 한 번 더. underground that. 그 다음에 on an almost real-time basis. on an almost real-time basis.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grounds 앞에 on 썼지, basis 앞에 on 썼지.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살다 할 때는 live in 쓰지. 하지만 봉급에 의존해서 살 때는 뭐 씁니까? live on 쓴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live on the salary. 그 다음에 진행 상태, 이것은 그냥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계 상태에 있다. 읽어보자. be on guard. 자, 계속해서 파업 중에 있다. 읽어보자. be on strike. 그 다음에 전치사 on은 소속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be on this team. 이 팀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을 표시할 땐 on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bove, below, over. 이것은 그냥 수어들이야 다. 그 뒤에는 명사와 함께 붙여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따랐습니다. above the horizon, above sea level, above the rest of us, below the horizon, below zero, below the line, power over, over Siberia, hands over his head.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상할 때 숫자라면 above 쓸 수 없고 over밖에 쓸 수 없습니다. 60% 이상 over 60%로 쓸 수 있어야겠죠? 읽어보자. over 60%.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수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수거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deprive of, absolve of, cure of, clear of, cheat of, empty of, relieve of, rob of, steal from, take from, separate from, keep from, hide from, blame for, celebrate for, chide for, compliment for, condemn for, criticize for, praise for, punish for, reprimand for, reward for, thank for, acclaim for, castigate for, censure for, reproach for, rebuke for. 자, 다음에 die up, die from은 아까 읽었었는데 이것은 혼용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에 out of, 매우 중요하죠. 보통 원인 표시할 때 감정 표시 명사와 함께 쓰는 것은 뭐라고? out of가 되겠습니다. 원인 표시할 때 뭐뭐 때문에 원인 표시할 땐 out of 쓰는데 보통 뒤는 감정 명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다시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자, 반면에 말이죠. 원인 표시할 때 그 뒤에 명사가 부주의, 소홀, 과거를 표시할 때 뭘 쓴다고? through 쓴다는 얘기야. 읽어보시겠습니다. through carelessness. 다시 한번 더. through carelessness. through ignorance. through neglect. 다시 한번 더. through carelessness. through ignorance. through neglect.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전부 다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다 뽑아낸 것들이야. 전부 다 암기하시겠습니다. 한 번씩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자. Under one's hat. Under extreme pressure. Beneath notice. Beneath criticism. In time. On schedule. Ahead of schedule. Behind time. Before the times. In general. In short. Blue with cold. Red with anger. Red with embarrassment. For standing ovation. On business. By the skin of my teeth, by nearly 50%, by credit card, by birth, under the weather, under 18 years, beneath contempt, beyond one's grasp, on time, right on the nose at 9, beyond schedule, beyond the times, if long, in particular, of late, green with envy, white with fear, white with rage, on an errand, by a narrow margin, in cash, by check, by the book.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해를 한 것도 있고 이해를 못한 것도 있을 거야. 이해를 못한 것은 체크했다가 질문할 수 있어야겠고 이해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았지? 자, 문제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못 본 거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